저는 이름은 김하나라고 하고요. 근대 한국의 이제 도시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네. 처음부터 영등포 지역 자체에 관심이라기보다는 서울과의 관계 쪽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대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자료를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경성의 교회에 관련된 그런 글들이 좀 되게 흥미가 이제 생기고, 그런 글들에 과연 그 당시에 이제 근대기에 경성 사람들은 어떤 범위를 교회로 생각을 하고 교회가 어떤 공간이었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박사 논문도 약간 그걸 발전시켜 보려고 이제 했거든요. 보통 교회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교회 주택지라든지 뭐 근교에 이렇게 자연이 많은 곳, 그러니까 놀러 가는 유락지, 뭐 미락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영등포 지역도 어쨌든 주변부다 보니까 서울 근교의 뭐 공업지역이나 서울 교외 도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용어가 단순히 주변부라는 뜻도 있고 다양한 이제 뜻으로 이제 사실 사용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자연이 많은 것보다는 도시사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영등포 지역이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좀 더 이제 조금 더 독자적으로 발전된 모습도 보이고, 또 공업지역이라는 좀 특수한 지역으로 발전된 상황이라든지, 또 연구가 별로 안 되어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영등포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결정적인 게 이제 1899년에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현재 1호선이 그때는 이제 기차로서 부설이 되면서 영등포에도 역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경부선이 이제 착공이 되는데, 영등포역부터 뭐 용산 경성역까지는 어쨌든 두 선이 동시에 이제 접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통의 좀 요충지 역할, 이렇게 시흥군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여기 일단 영등포였고, 공업이 이제 입지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 이제 분기점이 됨으로써 경부선 공사를 위한 공사 사무소가 이제 영등포에 설치하고, 뭐 공사 인부들도 들어오고 철도청 직원들도 와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인구가 늘어나서 또 거기에 장사하려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때 좀 시가지가 약간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또 서울이랑 적당히 가까우면서 또 떨어져 있고, 한강, 안양천 뭐 이렇게 접해 있고 평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약간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0년대, 1910년대, 20년대까지 몇 개 공장이 이제 소소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전에는 별로 총독부에서 한반도의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는데, 30년대 이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일본의 그런 대기업들이 한반도에 공장을 세우면서 좀 많이 발전을 이제 하게 된다. 또 초반에 그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서 시흥군의 군청이 영등포로 이전을 해와요. 그 영등포는 시흥군의 되게 끝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해와서, 군청이 있다 보니까 우체국이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행정시설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약간 중심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영등포가 물론 일부 시가지화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미개발지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도시계획 이전에 이미 시가지화된 부분인데, 이제 공장들이 있고 또 이제 마을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그 시가지 이제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렇게 겹쳐놓은 거, 뭐 논문에도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원래 있던 큰 필지 공장은 이렇게 크게 블럭으로 만들고, 약간 이 원래 개발 안 됐던 부분은 이렇게 조금 짧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고, 공장이 있었던 부분을 공업지역, 빨간색이 공업지역,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좀 주택이 많았던 지역, 마을, 기존 마을이나 그쪽을 주거지역,
그다음에 이 초록색은 미지정 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공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역 앞에는 상업 지역. 기존에 이제 도시 조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가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계승을 이제 하고 반듯반듯하지 않고 좀 복잡한 그런 용도 구역이 만들어진 게, 일단 공장 부지는 소유주가 하나이고 일단 땅도 넓고 재개발되기가 일단 좀 쉬워서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많이 뭐 아시겠지만 재개발이 되었고요. 60년대 사진 같은 걸 보면 이런 주거 지역에 도시형 한옥이 쫙 들어서 있어요. 이제 도시형 한옥도 지금 거의 안 남아있죠. 현재는 거의 빌라, 다세대 그런 걸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도시 조직은 여전히 좀 존속이 되고 있죠. (90년대까지도) 좀 공업이 아직 공장이 많이 남아 있어서 공업 지역으로 인식이 이제 됐었고, 공장의 이전적지라고 하잖아요. 공장이 없어지고 난 이제 터가 우선적으로 아파트로 개발되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이 굳이 또 이제 아파트로 개발될 필요성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개발 압력이 조금 덜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30년대 후반에 도시계획이 전체로는 한번 이루어져서 간선도로가 이렇게 쭉쭉 격자형으로 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약간 달동네나 뭐 그런 데에 비해서는 좀 적었던 게 아닌가. 일단 달동네나 그런 데는 너무 건물도 노후화된 데다가 거주성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거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주민들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좀 위험하거나 예를 들어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다거나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재개발을 시도를 또 관 차원에서도 할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약간 그런 필요성도 좀 덜하지 않았을까. 재개발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어요. 계속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게 소유주, 뭐 임대인 그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 개발 압력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저도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건축 사학자이고 하다 보니까 도시라는 게 되게 다양한 게 좋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양한 역사의 켜가 이렇게 있어야 사실 재밌잖아요. 똑같이 다 아파트만 있거나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영등포는 그래도 그런 다양한 그런 도시 조직들이 많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시 조직이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막상 제가 거기에서 살거나 또 생활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말할 수는 이제 없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창작촌은 지역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의 약간 공통된 그런 기억의 장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옴으로써 거기에서 추억도 쌓고 뭐 기억을 만들어가면서 거기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형태로든 좀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상업공간이 된다면 창작촌에 일단 정체성이 없어질 거. 거기가 철공소와 그런 상업공간들이 이제 공존하기 때문에 재밌어서 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다른 서울의 지역에는 없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억을 가지면서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영등포가 이제 도시 조직이 남겨져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건 맞는데, 과연 그 도시 조직에 새로 들어온 다세대나 빌라촌이 우수한 거주 환경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어서 되게 좋은 사례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공장은 뭐 그냥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거의 다 돼버린 거고, 한옥 단지가 빌라촌으로 개발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거주 환경은 나빠졌을 수는 있거든요.
좀 채광도 잘 안 되는, 사실은 골목이 좁아요. 그냥 원래 단층 주택이 있던 자리에다가 억지로 이렇게 높게만 3, 4층으로 지은 거잖아요. 이미 그렇게 3, 4층으로 고밀 개발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다시 재개발될 때 그 도시 조직을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용도가 주거가 아니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작촌이나 그런 것처럼 주거가 아니라 약간 용도가 바뀐다면 그래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도시가 조금 어려운 게 건물과 다르게 너무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서 이거를 되게 한마디로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뭐 인구부터 뭐 교육, 정치, 사회, 문화, 뭐 단순히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 엉켜 있잖아요. 제가 했던 범위와 현재 영등포의 범위가 또 조금 달라가지고 지금 저희 아이가 4학년이어서 뭐 사회랄까요? 그 시간 서울시에 대해서 이제 자기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영등포는 뭐더라? 행정의 중심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를 보고 행정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던 범위만 가지고 조금 보자면 공업지역이고 적어도 6, 70년대까지는 공업화를 되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고 빨리 공업화를 시켜서 우리도 잘 살아야 된다라는 시기였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경인지방에서 좀 이끌었던 하나의 축이었다라는 건 무시 못할 것 같고, 분단이 되면서 해방 이후에는 영등포가 약간 서울에 들어가는 관문 같은 역할로 또 인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실 서울로 들어온 관문이 북쪽에도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약했는데 분단이 되어버리니까 남쪽에서 주로 사람들이 올라오면 경부선 따라서 영등포를 거쳐가는 하면서 이제 관문, 그러니까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약간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박사 논문 쓴 이후에는 다른 공업 도시에 관심을 좀 가지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북한 지역이 공업이 많이 발달을 해서 북한의 도시들을 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봤었거든요. 10년이 지나니까 또 약간 기존보다 오픈된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어서 제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토지의 정리사업 이후 해방 이전에 약간 그 시기에 어떤 공장들이 들어왔는지를 조금 꼼꼼히 못 봤었는데 그 자료들을 찾아서 지금 안 그래도 좀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구로공단과의 비교도 사실은 좀 가능하면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